63일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상하반사와 좌우반사한 기초한자입니다. 혼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한자의 제자 원리의 하나로 상하반사와 좌우반사하여 제자된 그런 기초한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글에서 보면 오요를 상하 반사하면 우유의 모양이 되고 아야를 좌우 반사하면 어여의 모양이 됩니다. 저서와 해설을 대비하여 좌우 반사한 한자와 상하 반사한 한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위상의 상하 반사입니다. 위상에 도우미 그림이 있고 아래하에 도우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에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고 아래하에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의 전선을 보면 이와 같은 세 가지 모양이 있고 아래하도 이와 같이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과 아래하를 비교하여 보면 위상을 상하 반사하여 아래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도 위라는 뜻이 상하 반사에서 아래라는 뜻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곧 위상을 상하 반사하면 아래하가 됩니다. 이 사람인의 좌우 반사, 여기 사람인의 도우미 그림이 있습니다. 왼편을 향하여 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상징한 글자가 대전과 소전의 사람인이고 이 모양이 해서에서 우리가 쓰는 이런 사람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인의 그림을 좌우 반사하여 오른편을 향하여 선 사람을 나타내고 이 대전과 소전의 사람인이 비수비에서는 오른편을 향하여 선 모양으로 변형하였고 이 사람인을 변형하여 오른편을 향하여 선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비수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을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훈과 음은 비수비입니다. 2- 사람인의 상하 반사입니다. 여기 사람인이 있고 서 있는 사람은 보면은 머리가 위에 있고 팔과 다리가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 반사하여 사람이 거꾸로져 죽은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대전과 소전을 보면 사람인의 머리가 밑으로 가고 그리고 다리와 팔이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곧 사람인을 상하 반사하면 사람이 거꾸러져서 죽은 것을 나타내고 글자 모양은 이렇게 되고 그 뜻은 사람이 거꾸러져 죽듯이 크게 변한다는 뜻에서 변할화가 되었습니다. 곧 사람인을 상하 반사하면 변할화가 됩니다. 4. 하품음의 좌우 반사. 이 하품음은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품음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 도우미 그림을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하품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품음의 대전과 소전이 좌우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품음을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이 모양을 한자를 만드니까 한자 쓰기에 편하도록 이런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품음이 입을 크게 벌려서 먹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좌우 반사한 모양은 목에 차게 많이 먹었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차게 먹을 기고 목에 차게 먹었으므로 더 먹을 수 없다는 뜻에서 없을무가 되었습니다. 곧 하품음을 좌우 반사하면 목에 차게 먹을 기와 없을무의 뜻이 됩니다. 5번 일찍 죽을 요의 좌우 반사입니다. 여기 일찍 죽을 요를 보면은 갑자기 한쪽으로 머리를 떨구고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다는 것을 나타낸 한자인데 일찍 죽을 요의 대전과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머리 기울측을 보면은 일찍 죽을 요와 그림이 좌우 반사되어 있고 이렇게 대전과 소전을 보면은 왼쪽을 향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일찍 죽을 요를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될 터인데 한자를 만든 이가
그 모양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을 요를 좌우 반사하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그 뜻은 일찍 죽을 요와 전혀 다르게 머리 기울 척이라는 훈과 음이 되었습니다. 곧 일찍 죽을 요를 좌우 반사하면 머리 기울 척이 됩니다. 6번 아들자의 상하 반사. 아들자의 도우미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들자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아기의 머리이고 양팔이고 몸입니다. 이 아들자를 상하 반사한 글자가 아이 태어날 돌입니다. 아이 태어날 돌의 도우미 그림이고, 이 상하 반사의 머리가 아래로 되어 있고 다리가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나므로 아들자를 상하 반사하여 아이 태어날 돌의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자를 상하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한자를 만드니까 쓰기에 편하도록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곧 아들자를 상하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훈과 음은 아이 태어날 돌입니다. 7번 또 우의 좌우 반사입니다. 여기에 오른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의 그림을 상형한 대전과 소전의 글자인데, 이 5손가락을 3손가락으로 획을 줄여서 나타내고, 이 부분은 손목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상형한 글자이기 때문에 오른손 우인데, 오른손은 쓰고 또 쓰므로 또 우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이 또 우를 좌우 반사하면 이런 왼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손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는 이 3개의 손가락이고 손목입니다. 대전과 소전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왼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좌우 반사하면 이런 글자 모양이 되고, 훈과 음은 왼손 좌입니다. 8번 그칠지의 좌우 반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발목 아래 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서듯이 일을 그친다는 뜻에서 그칠지가 되었고, 부분 글자로 쓰이면 발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그칠지를 좌우 반사한 글자가 발벌달입니다. 그래서 좌우 반사했으므로 그 뜻이 그치지 않고 밟은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발벌달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을 보면은 이 그칠지를 좌우 반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칠지를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한자를 만드니까 한자를 쓰기에 편하도록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발벌달의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은 저글소에서 이 점이 하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글소와는 관련이 없고 그칠지에 좌우 반사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나라 큰 옥편이나 사전에도 없는 글자인데 중국의 설문해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드문 글자를 훈민한자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그 까닭은 여기 걸음보의 밑에 있는 이 부분 글자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칠지를 좌우 반사하면 발불달이 됩니다. 9. 자축거릴 적의 좌우 반사. 여기 자축거릴 적의 도우미 그림이 있습니다. 자축거릴 적의 도우미 그림은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걸이를 배울 때 왼발을 내딛어 걷는다는 것이 자축거릴 척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 반사한 글자는 자축거릴 촉인데 오른발을 내딛어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소전을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자축거릴 척에서도 이렇게 좌우 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자축거릴 척이고 이 모양이 자축거릴 촉입니다. 곧 자축거릴 척을 좌우 반사하면 자축거릴 촉이 됩니다. 10번 머리수의 상하 반사. 이 머리수에 그 도우미 그림이 있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머리수를 상하 반사한 모양입니다. 그래, 머리수를 상하 반사한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수를 상하 반사했다는 것은 목벼달교입니다. 그 까닭은 머리수를 상하 반사한 글자는 만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반역자나 극악범을 사형 집행하여 목베어 단다는 뜻에서 목베어 달교가 되었습니다. 곧 이 머리수를 상하 반사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한자를 만드니까 이 모양을 쓰기 편하도록 이와 같이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목베어 달교입니다. 곧 머리수를 상하 반사하면 목베어 달교가 되고 이런 모양입니다. 11번 갈지의 상하 반사. 도우미 그림에는 새싹이 돋아나서 땅으로 뻗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쌍날철이고 한 획을 그은 것은 땅으로 뻗어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지가 상하 반사한 모양이 여기에 두를잡입니다. 이 대전과 소전이 상하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갈지의 소전을 상하 반사해서 갈지와 반대로 똑바로 뻗어가지 못하고 둘레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어떤 사물을 휘감아 쌓아서 두른다는 뜻에서 두를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지를 상하 반사하면은 이 갈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터인데 이 모양을 이 소전의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를잡이 된 것입니다. 곧 이 갈지를 상하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뜻은 두를잡이입니다. 12번 조각널장의 좌우 반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통나무를 세로로 쪼갠 왼쪽에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상징한 글자가 조각널장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조각널장을 좌우 반사한 도우미 그림이 있고 조각널장의 대전과 소전을 좌우 반사한 그런 대전과 소전이 있습니다. 곧 이 조각널장을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뜻은 조각널 편입니다. 13번 길령의 좌우 반사. 이 길령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길령은 강물의 여러 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면서 멀리 흘러간다는 뜻에서 멀다 또 길다는 뜻에서 길령이 되었는데 이 길령을 좌우 반사한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길령을 좌우 반사한 모양을 한자를 만드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령을 좌우 반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훈과 음은 흐를 비입니다. 14번 문문의 좌우 반사. 문문에 도우미 그림이 있고 문문에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습니다. 이 소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왼쪽 문자이고 이 부분은 오른쪽 문자입니다. 해서에서도 이 부분은 왼쪽 문자이고 오른쪽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문을 좌우 반사했다는 것은 여기 도우미 그림에 보면 이 문을 양쪽으로 열어 젖힌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열어 젖힌 까닭은 봄철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초목이 잘 자라서 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무성할 묘인데 그 뜻이 파생하여 넷째 지지묘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면 이 문문이 열어 젖힌 것을 나타내서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오른쪽 문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문을 열어 젖힌 모양으로 이렇게 좌우 반사하면은 무성할 묘가 되고 이 글자가 파생하여서 넷째 지지묘가 된 글자입니다. 15번 손 맞잡을 공의 좌우 반사. 손 맞잡을 공의 대전과 소전을 보면은 이렇게 왼손의 상형자와 오른손의 상형자를 맞잡은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해서에서는 한 획을 가로긋고 두 획을 이렇게 내리근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모양이 스물잎과 같은데 대전과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스물잎이 아니고 손 맞잡을 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 맞잡을 공을 좌우 반사한 글자가 더위 잡을 바입니다. 여기서 더위 잡는다는 뜻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무엇을 끌어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위 잡을 반의 대전과 소전을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무엇을 끌어잡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해서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이 모양은 걸음발, 여러분들이 필발머리라고 하는 그 모양과 글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과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이 부분이 필발머리의 걸음발의 대전과 소전이고 더위 잡을 반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손 맞잡을 공을 좌우 반사하면 더위 잡을 반의 부분 글자가 됩니다. 16번 몸신의 좌우 반사입니다. 여기서 몸신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서에서 이렇게 몸신이 되었는데 이 몸신을 좌우 반사하면 대전과 소전에서 이렇게 좌우 반사한 모양인데 이 몸신을 좌우 반사한 글자를 만드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꾸었고 그 뜻은 돌아갈 이입니다. 이 돌아갈 이가 들어간 한자에는 우리가 은나라 은자에 이 부분 글자가 들어갑니다. 곧 몸신을 좌우 반사하면 돌아갈 이가 됩니다. 다음 64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한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 결합하여 형성된 한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